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주짓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몸인데 정말 최악이죠. 예. 진짜 살이 많이 쪘었고요. 이때 표정도 보세요. 표정도 너무 안 좋죠. 살이 안 찐 상황에서 살이 찌는 경우를 다 이제 경과를 제가 느껴보고 살이 다시 뺐을 때 다시 한번 느껴본 경험은 뭐냐면,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 한창 열심히 운동해서 74kg까지 뺐던 때입니다. 확실히 살을 빼면서 운동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은 뭔 말이냐면, 반갑습니다. AAN 첫 모임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최원홍입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29살 95년생 돼지띠 최원홍이고요. 저는 일단 10대 때는 그냥 잠만 잤습니다. 그냥 농구만 하고 그냥 막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냥 공부를 잘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꿈을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나마 좀 잘하는 노래, 그 다음에 체육이 있었습니다. 예체능 쪽에 좀 강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노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갖고 일단은 체대 입시에 들어갔습니다. 체대 입시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정시가 끝나고 이제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정시를 준비하고 정시 시즌 때 체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발목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왜 상태가 이 지경인데 지금에 왔냐. 연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대가 찢어졌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에 뼈 조각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농구도 일단 못하고요. 체대 입시 꿈도 꿀 수 없었죠. 한두 달간 이제 폐인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 노래를 좀 그래도 좀 잘하니까 노래를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대학교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됐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또 열심히 생활을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약간 기가 죽어 있었죠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 그렇게 약간 소리들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었어. 그런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다가 결국 내 색깔을 아예 잃어버리고 목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2학년 생활은 완전히 그냥 거의 왕따처럼 지내다가 졸업을 해버렸고, 그렇게 졸업을 하니까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2번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좀 많이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5살에 졸업을 했고요. 25살에 졸업을 하고 1년간은 진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맨날 술 먹고 밤낮 바뀌고 나서 맨날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야식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살이 무려 10kg를 쪘어요. 88kg.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피폐해지면서 진짜 우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맞나?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하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해야지 하고 그냥 저녁에 가서 2타임씩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약간 힘쓰는 거에 익숙해지면서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하는 거 좋아했었지 하고, 그렇게 주짓수를 점점 수련해서 이제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벨트를 취득을 하고 이제 사람들도 가르치고 막 주짓수도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관절들이 이제 점점 또 아픈 거예요. 여기 관절을 꺾는 기술이 있고요. 목을 조르는 기술을 계속 이렇게 중첩되게 하다 보니까 이거 체대 입시처럼 PTSD가 오는 거죠. 이거 내가 이러다가 좀 다칠 것 같은데 부상은 쌓이고 돈은 못 벌겠다 싶어서 이제 빠르게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잘하고 난 이건 못해.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다른 거 그거 뭐가 있지? 헬스가 있었습니다. 하필 딱 그때. 그래서 헬스장 가서 이제 한 1년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약간 저만의 방식을 찾았어요. 그때 그 몸인데 정말 최악이죠. 예. 진짜 살이 많이 쪘었고요. 이때 표정도 보세요. 표정도 너무 안 좋죠. 살이 안 찐 상황에서 살이 찌는 경우를 다 이제 경과를 제가 느껴보고 살이 다시 뺐을 때 다시 한번 느껴본 경험은 뭐냐면, 이제 멘탈이 엄청 약해져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주짓수 스파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주짓수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포기할까?
점점 나락으로 가요. 점점 나락으로 가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또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되게 심하게 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건강 악화. 아시다시피 살이 찌면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죠. 걸을 때마다 계속 부하가 가다 보니까 점점 움직이는 게 힘들어집니다.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면 안 움직이게 되고,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다시 안 움직이게 되고, 점점 반복이 되니까 점점 살은 찌고 건강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싫어지죠. 게을러집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약하죠. 이어서 갈 수 있죠.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야, 나와. 어디서 보는데? 좀 거기 서울에서 볼 것 같아. 서울? 가기 싫은데.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짜증을 많이 내죠. 살쪘으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야, 너 살 좀 찐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너 살 좀 찐 것 같은데, 살 좀 빼야겠다 그러면, 새끼야 됐어, 알아서 뺄 거야 할 텐데, 살이 찌니까 예민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는 알겠어 그냥 뺄게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죠. 저 씹새끼가 나한테 쥐새끼는 뭐 얼마나 살 뺐다고 이러면서 혼자 막 그렇게 예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 찾게 되고 점점 고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중독입니다. 안 움직이고 밖에 활동 안 하고 그러니까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보는 거, 먹는 거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면 배고파지죠. 배달 음식, 요즘에 배달 음식 너무 잘 돼 있죠. 보면서 오늘 이거 땡기네. 점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달민족 맨날 보면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생각나는 거를 다 주문해서 시켜요. 다 먹지 못하더라도. 시켜놓고 다 먹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돈도 엄청 많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먹으면은 또 허탄함이 옵니다. 다 먹지도 못했는데 왜 시켰지? 그러면서 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점점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 한창 열심히 운동해서 74kg까지 뺐던 때입니다. 확실히 살을 빼면서 운동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큰 자극에 노출될 일이 사실은 지금 시대는 별로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동물을 좀 사냥하려고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런 자극이 좀 필요했죠. 목숨이 걸린 상황. 제가 말하는 자극은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컴퓨터만 두들기고 뭐 어플에 나가고 영업하고 사람들 대하고 이런 거밖에 사실 없잖아요, 자극에서.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진짜 뇌에 직접적으로 오는 자극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듭니다. 한 2개밖에 못 들어요. 근데 하나 들고 나서 두 번째 들 때 이거 못 들면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이거 들어야 돼. 너 이거 못 들면 깔려서 죽어.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뇌에서 체지방을 연료로 꺼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어머니가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가진 힘보다 조금 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계속 노출을 시켜갖고 체지방을 연료로 꺼내서 내가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에 적응이 되면은 내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상적인 자극에 좀 둔감해지겠죠. 예를 들면은 뭐 오늘처럼 뭘 놓고 왔다거나 이러면은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이럴 텐데, 이런 자극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점점 그 멘탈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체 변화. 보시다시피 신체가 확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뇌에서 고중량을 들게 되면은 야 미친놈아 그만해 하면서 뇌에서 근육을 만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면 딸리니까. 그래서 차가 내가 악셀을 붕 밟아갖고 엔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진을 훨씬 더 크게 해서 차체를 크게 만들어야지 내가 다음에 또 운전을 할 수 있죠. 나는 똑같은 출력을 안정적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살이 좀 빠지게 되고 점점 몸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몸이 커지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제 대인관계도 많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내가 직접 노력을 해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변화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좀 약간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집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고, 제가 지금 주짓수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살이 쪘을 때는 되게 내성적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뇌로 전달해야겠다, 뇌는 정리가 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을 쩔게 되죠. 근데 내가
자신감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서 이뤄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달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점점점 보이니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리가 되면서 잘 나가게 되고 대인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영향인데, 영향은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해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신뢰가 가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도 몸으로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로 시작돼서 쭉 퍼지게 되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대표적으로 3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온 운동이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기구가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안 한다고 하지만, 아니, 올림픽에도 이런 종목이 있다시피 이거는 아주 역사가 깊은 운동인데, 다들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거 다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다가 뭐 깔리면 뭐 부상 너무 크게 입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런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법만 이제 정확히 익히면 되는데,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 기구에 보다는. 근데 이제 모든 예체능이 그러다시피 기초가 가장 어렵죠. 근데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다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굳이 유산소 할 필요 없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대 몇 뜨나요?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측정을 다 했는데 3대 410 정도 나왔습니다. 이 3대 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근육량을 키우기가 가장 좋죠. 왜냐면은 벤치프레스 이 3대 운동이 타겟이 어디 부위냐면은 인체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세 부위예요. 대흉근, 하체, 후면사슬. 후면사슬은 뒤에 전체입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조져줌으로써 기초대사량을 올린다 그러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팔 부위 너무 적어요. 근데 하체, 등, 가슴은 인체에서 가장 크게 되죠. 이거를 키워놓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그리고 체지방을 계속 꺼내서 쓰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만드는 걸 이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간 제 몸에다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느낀 거는 이제 6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점심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뭐든 양껏 마음껏 먹어라. 그 대신 저녁만 탄단지 좀 관리해서 먹자. 예를 들면은 뭐 옥수수 그리고 뭐 브로콜리, 뭐 아몬드 이런 거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저녁에. 그래도 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니까 라면에 닭가슴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몬드 이렇게 먹어라. 저녁으로요? 네, 저녁으로요. 컵라면 하나 먹고 거기다 닭가슴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아몬드 먹어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뺐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는요? 소주는 안 돼요. 소주는 왜냐면은 그건 영양가가 너무 없고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을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당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탄단지는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중량 저반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운동을 고중량 저반복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5 훈련을 하는데 내가 죽어도 6개를 못 드는 무게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자세를 완벽하게 잡아서 이제 내가 혼자서 자세를 이제 완벽히 이해를 했으면 그때부터 그 무게로 5×5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6개를 못 들게. 그러면 이제 4개째부터는 덜덜덜 떨리면서 쓰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내가 체지방을 연료로 쓰게 되는 원리예요. 그냥 내가 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프게 되죠. 그거는 이제 자극이 몰려서 아픈 거예요. 피가 쏠려갖고. 야, 너 하지 마. 왜냐면은 여기에 계속 혈액이 몰리게 되면 딴 데 혈액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뇌에서 방어 기제를 내리는 거예요. 그만해라. 근데 이 5개 고중량으로 하는 거는 진짜 힘이 없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하다가 하품이 나와요. 맞아. 너무 졸려갖고. 맞아.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만해. 너 휴식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선리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다가 하품이 나오게 되면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중량 고반복은? 저중량 고반복은 이제 진짜 나중에 얘기인데
일단은 몸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부위를 만들면 크기가 없는데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큰 근육을 키우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몸을 거울을 봤는데 여기 좀 상완 이두근이 좀 부족하네? 상완 이두근 운동만 따로 저중량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좀 광배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광배만 따로. 크기를 키우고 다듬어 나가야지, 크기가 없는데 다듬어 나가는 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기초를 확실하게 다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디테일을 입히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이어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전에 이제 많이 뭉칠 수가 있어요. 특히 바벨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을 안 하면 뭉쳐요. 당기는 운동 하면은 뒤에가 뭉치겠죠. 미는 운동 하면은 가슴이 뭉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간과하고 풀지 않고 다음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 점점 이렇게 말리면서 근육을 이제 점점 앞으로, 뼈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점점 신체가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요. 운동이 끝나면은 이제 못 느껴요, 내가 뭉쳤는지. 그래서 이제 펌핑이라고 하죠. 펌핑이 되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 뭉치게 됩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치게 되면 그 당시엔 잘 몰라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코스가 이제 제가 기본 코스인데요. 일단은 초반 한 달은 거의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세도 잡아야 되고요. 아직 고중량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데 2달 차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체지방 갑자기 2% 빠지고요. 골격근 1kg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3개월 차 때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적응을 하고 쭉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3개월 코스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식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시간이 불규칙적이면은 이 몸에서 소화 시간이 맨날 다르기 때문에 흡수를 못 해요. 흡수를 못 하게 되면 다 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운동해도 말짱 꽝인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 영양을 섭취하고 그거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시간이 다르니까 몸에서 흡수를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식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은 마음껏 양껏, 그 다음에 저녁만 관리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인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를 알게 해준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